7월 5일이고요. 수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뭐 프로그래밍 언어의 그 개요를 이야기했었죠. 세대별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C 언어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 C 언어의 위치, 요 개념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나왔었던 것들이 기계어라고 하는 개념이었고요. 바이너리라고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C 언어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적인 수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고급 언어다. 그리고 그럼 이제 우리는 사람은 이제 이 고급 언어를 구사를 하는데 이걸 컴퓨터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고급 언어를 기계 언어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변환하는 과정을 컴파일이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이 컴파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컴파일러 라고 불리우는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C 언어, 특히 ANSI를 지원하는 컴파일러가 이제 GCC라고 하는 컴파일러가 있다. 그래서 얘를 설치를 해보자 라고 해서 어제 실습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프로그램 설치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 다운받고 이제 뭔가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제 무슨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설치가 진행이 되는 식이잖아요. 거의 넥스트만 눌러서. 예. 그런 식으로 설치가 되는 거는 최종 사용자용으로 설치를 그렇게 하는 거고요.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어떤 개발 도구를 설치할 때는 어저께 하신 것처럼 압축 다운받고 직접 환경 변수 세팅하고 그런 수작업으로 설치하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사실 어저께 해봤던 거는 개발 도구 설치 중에는 굉장히 쉬운 축에 속하는 거예요.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DBMS도 공부하게 될 텐데 그때 설치 들어가는 거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에 대해서도 좀 많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연습하기 위해서 윈도우 포맷 정도는 좀 해보는 게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이제 C 언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고급 언어라고 하는 거를 직접 구사를 해야 되는데 이 고급 언어 이후에 이제 3세대 이후의 모든 언어가 고급 언어에 속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규칙이 있는 명령어들의 모음이에요. 작성 규칙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명령어를 작성을 할 때 이 규칙을 지켜가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 규칙을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규칙을 문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할 때 거의 절반 정도는 이 문법에 적응하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게끔 돼요. 근데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쓰이는 문법은요, 몇몇 변태스러운 언어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비슷해요. 그래서 한번 공부해 놓으면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그냥 한 시간 정도 시간 내서 쭉 정리된 거 요약본만 봐도 금방금방 적응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 변태스러운 언어는 파이썬이에요. 파이썬이 혼자 문법이 좀 변태예요. 그래서 파이썬 먼저 공부하셨던 분들은 C 언어 문법 적응이 조금 시간을 들여야 될 수 있고요. 반대로 C 언어 먼저 하신 분들은 나중에 파이썬 갈 때 문법 적응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명령어들을 어떻게 하느냐? 파일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파일 형태로 기록을 해요. 왜냐면 이제 변환을 해야 되니까 변환하기 전에 이제 파일에다가 명령어를 저장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일을 우리가 소스 코드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소스 코드를 먼저 작성을 해볼 거예요. 오늘까지는 실습을 이제 실시간으로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후에는 아마 제가 먼저 설명하고 실습 시간이 따로 할애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제 각자 여러분들의 작업 폴더를 만들어 놨었죠. 그 폴더 여시고요. 자, min.gw64라고 해서 이게 컴파일러였고요. 그 다음에 소스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어 놓으셨죠. 뒤에 숫자 붙은 거는 신경 쓰시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오늘만 C 수업을 지금 포함해서 3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임별로 구별해 놓은 것 뿐이에요. 자, 10시 반 폴더는 저도 지금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스 파일을 이제 생성을 할 건데요.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단원별로 폴더를 만들 건데 일단은 단원 폴더 없이 한번 해볼게요. 화면 빈 곳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요. 새로 만들기 밑에 텍스트 문서라는 거를 선택을 하세요. 자, 얘는 더블 클릭하면은 윈도우즈 메모장이 뜹니다. 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문장이죠. 그래서 텍스트 문서라고 생성되는 파일을 이제 텍스트 파일이라고 하는데 확장자는 txt예요. 윈도우뿐만 아니라 리눅스라든지 맥 같은 모든 운영체제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가장 베이직한 기본 형태의 파일이에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다루는 가장 원초적인 파일이 텍스트 파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윈도우에서 연결되는 프로그램은 윈도우즈 메모장이 기본이고요. 그 밖에 이 텍스트 파일을 편집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원초적인 파일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다가 일단은 프로그램 명령어를 작성을 해볼 건데요. 각각의 명령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일단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따라서 타이핑만 해볼게요. 샵 include stdio.h int main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printf hello world /n printf 안녕 세계 /n 리턴 제로. 자, 쌍따옴표 열고 닫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역슬래시라고 읽어요. 엔터키 위에 보면은 원키 있죠? 근데 사용하고 있는 글꼴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되기도 해요. 얘가 특수 문자예요. 글꼴 모양에 따라서 표시 모양이 2개예요. 역슬래시.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는 거는요, 역슬래시 전까진
그냥 영어 하나, 한글 하나이기만 하면 되고요.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뭐가 됐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기 나오는 내용을 출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밖에 나머지 부분은 대소문자를 엄격하게 가립니다. 대소문자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대소문자 주의하세요. 자, 됐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자, 다시 한번 오타 있나 없나 한 번씩 각자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1번. 파일 이름 한글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파일 이름 먼저 바꿔야 돼요. 그럼 이제 파일 이름 바꾸라고 하면 이제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할 거죠? 자, 파일 선택하고 F2키 누르면 파일 이름 바꾸기입니다. F2키가 파일 이름 변경 단축해요. 자, 파일 이름 영문으로 된 거 아무거나 해도 돼요. 예, 저는 펄스트라고 할게요. 자, 두 번째. 지금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확장자 보면. 아까 봤던 대로 윈도우 메모장이죠? 프로그램 소스 코드는 메모장 파일에서, 텍스트 파일에서 확장자를 강제로 바꿔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확장자 표시를 얘기한 거고요.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확장자가 다릅니다. C 언어는 C고요. C++은 CPP, 자바는 그냥 자바, 다음에 파이썬은 PY, 자바스크립트는 JS 등등등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확장자가 다 다른데 그 정체는 모두 다 텍스트 파일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교수님 없겠지. 학교 교수님 중에 진짜 학생들 강하게 키우는 교수님들은 종강할 때까지 메모장으로만 코딩시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파일 이름 바꾸기 위해서 확장자를 다시 강제로 C로 바꿉니다. 자, 그럼 이제 컴파일이라고 하는 거를 진행을 할 텐데, 컴파일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명령 프롬프트에서 해야 돼요. 어저께 컴파일러가 명령어를 통해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명령어를 날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명령어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운영체제라는 부분을 공부하면서 그때 접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C 언어 시간이니까 제가 명령어까지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쓰이는 명령어들, 만약에 이게 6개월짜리 국비반이었으면 제가 이거를 일주일 투자해서 다 습득을 시키는데 그럴 시간적 여유는 없으니까 프로그래머로 취업을 원하시면 꼭 정복해 놓으셔야 돼요. 이 명령어밖에 못 쓰는 상황이 있어요. 뭐 잠깐 딴 얘기 좀 하면, 우리가 지금 요즘에 가장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IT 서비스는 대부분 웹 기반으로 진행이 되죠. 그럼 이제 웹사이트라고 하는 거는, 웹이라고 하는 거는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는 거잖아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컴퓨터 하드웨어 장비가 지금 우리가 쓰는 데스크탑 장비로 감당이 될까요? 안 된다고요. 영화에서나 보는, 가끔 이제 영화 같은 데 나오는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컴퓨터가 쓰이겠죠. 이런 컴퓨터, 이런 거요.
이런 컴퓨터들. 이런 것들을 서버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컴퓨터들은 가동하면 소음도 엄청나게 크고 그 다음에 발열도 엄청 심해서 이 컴퓨터들이 입주하는 컴퓨터 전용 아파트가 따로 있어요. 그걸 이제 데이터 센터, 인터넷 데이터 센터 줄여서 IDC라고 부르거든요. 강남 같은 경우는 저기 역삼동에 하나 있고 저기 선릉역 쪽에도 있고 좀 그래요. 아무튼 이런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큰 컴퓨터에 우리가 쓰는 일반 윈도우를 깔진 않아요. 윈도우도 서버에 이런 커다란 컴퓨터에 까는 게 따로 있어요. 윈도우 서버라고 검색하면은 이렇게 연도별로 이제 버전이 나오죠. 이런 제품군들이 따로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 명령어를 왜 익혀야 되는지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자, 뭐 중간 걸로 볼까요? 스탠다드 버전 1069달러래요. 대충 1000달러라고 칩시다. 1000달러면 얼마지? 얼마예요? 잠깐만. 1000달러. 일시 100, 1000. 그러면은 한 130만 원 정도 하네요. 근데 어마무시한 게 뭐냐면, 자, 6,000달러, 제일 좋은 거 6,000달러라고 하면 가격이 더 나가겠죠? 그러면은 대충 8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근데 문제는 이거야. 코어 기준.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컴퓨터 요즘 못해도 그 i5, i7, i9 이런 애 쿼드 코어죠. 쿼드 코어면은 이런 하드웨어 칩 하나에 코어가 4개 들어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요 가격에 곱하기 4를 해야 돼. 800만 원 곱하기 4예요. 그럼 벌써 3,200만 원이죠. 아까 봤었던 그 어마무시한 컴퓨터의 코어가 그냥 쿼드 코어 CPU 딸랑 하나 들어갈까요? 저희 집에 있는 제 컴퓨터만 해도 코어 수가 32개예요. 그러면은 800만 원 곱하기 32를 해봐요. 돈이 얼마가 나올지. 기업형 윈도우는 가격이 그래요. 감당이 될까? 중소기업에서? 대기업도 저걸 투자하고 싶을까? 그래서 웹사이트나 이런 IT 서비스를 운영하는 내가 코딩 자체는 윈도우에서도 했지만 이걸 나중에 실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윈도우를 안 쓰고 리눅스라는 걸 사용해요. 리눅스 터미널이라고 검색해보세요. 나온 검색어니까. 근데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제는 물론 요즘 리눅스가 개인 사용자도 잡으려고 이렇게 바탕화면이라는 것도 만들긴 했지만 리눅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부팅 딱 하면 이게 끝이에요. 바탕화면이란 개념 자체가 없어요. 상용 환경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 열심히 코딩하고 나면은 완성했다. 그럼 이제 실제 서비스를 오픈하기 위해서 이런 컴퓨터로 이제 복사를 해서 넣어야 돼요. 소스 코드를. 그래서 여기에서 쓸 수 있는 명령어들 제발 좀 알고 취업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수업 듣다 보면 운영체제라는 거 한번 배울 거예요. 아니면 뭐 유닉스라든지 리눅스라든지 뭐 비슷한 류의 과목이 있을 텐데 되게 재미없거든요, 그거. 근데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4년 동안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탑3 안에 들 거야. 진짜 기를 쓰고 외워놔야 돼요, 이거. 자, 명령 프롬프트 얘기했다가 갑자기 엉뚱한 데로 뛰었죠. 어쨌든 그 명령어 환경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하면
얘가 지금 기본적으로 위치하는 폴더가 C 드라이브 밑에 유저스 사용자 폴더죠. 그 안에 자기 아이디 폴더를 가리켜요. 이 명령 프롬프트랑 윈도우 폴더 탐색기랑 사실 똑같은 애예요. 윈도우 폴더는 탐색기는 그냥 폴더 열면은 내가 그 있는 파일들이 이렇게 딱 열리고 내가 폴더를 다른 데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클릭해서 넘어가면 되죠. 근데 얘는 폴더를 넘어가고 싶으면 명령어들을 다 날려야 돼. 자, 지금 하는 거는 따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C 드라이브인데 저는 지금 파일이 E 드라이브에 있잖아요. 외장 하드거든요. 그러면 하드디스크를 바꾸기 위해서 E. 그 다음에 폴더를 이동한다. 우리가 흔히 폴더라고 부르는데 이 폴더의 원래 이름은 디렉토리예요. 디렉터리 뭐 이렇게 불러요. 원래 폴더라는 용어 자체는 컴퓨터에서 표준 용어가 아니에요. 윈도우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바탕화면이라는 개념을 만들면서 마우스로 클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서 아이콘을 이렇게 파일 폴더 모양으로 삼았어요. 디렉터리의 폴더를. 디렉터리의 아이콘을 파일 폴더 모양으로 삼았어요. 그때부터 폴더라는 용어가 생긴 거야. 이를테면 우리가 햇반이라고 하는 용어가 즉석밥의 대명사가 된 것처럼 그냥 폴더라는 아이콘이 디렉터리를 부르는 대명사가 된 것뿐이에요. 폴더는 표준 용어가 아니에요, 원래. 아무튼 그래서 디렉토리라고 하는 용어가 원래 용어고요. 내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폴더, 즉 디렉토리의 위치를 바꾸겠다. 원어를 알면 명령어 기억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cd가 폴더 이동 명령어예요. change 디렉토리. 그러면 cd 한 다음에 한 칸 띄고 내가 이동하고 싶은 폴더 경로를 입력하면은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cd 해갖고 폴더 입력할 때마다 지금 폴더 위치가 이렇게 바뀌죠. 자, 맥 쓰시는 분들은 터미널로 폴더 이동할 때 짤 없으니까 무조건 cd 명령을 쓰셔야 돼요. 맥은 꼼수가 없어요. 자, 이제부터는 윈도우 전용 꼼수입니다. 실무자들도 이거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명령 프롬프트 열고 내가 폴더 계속 들어가려면 귀찮거든요, 저거. 은근히 귀찮아요. 그래서 폴더를 열고요. 소스 파일이 있는 폴더를 열고 여기 오른쪽 빈칸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어제 여기 이렇게 했을 때 복사할 수 있었잖아요. 지우고 여기다 cmd 엔터. 윈도우 폴더에서 cmd 엔터. 그러면 한 방에 그 창이 열릴 거예요. 이건 윈도우만 되는 꼼수예요. 여기서 cmd라고 입력하고 엔터 땅 치면은 그 폴더에서 명령 프롬프트가 시작된다. 그럼 이제 C 컴파일을 해볼 건데요. 자, 이렇게 명령어를 날리시면 되거든요. gcc, 얘가 컴파일러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뒷부분이 옵션이에요. -5는 아웃풋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5 그 다음에 생성될 파일 이름. 여기서는 myapp.exe라는 프로그램을 생성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스 파일 이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의미가 first.c라는 파일을 myapp.exe로 아웃풋을 만들어라 라는 뜻이에요. 별 문제 없으면 입력하고 엔터 쳤을 때
명령 프롬프트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일단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무시할게요. 그 별다른 문제가 없으셨으면 여기에 myapp.exe라고 나왔을 거예요. 아, 똑같이 나왔어요? 어디 봅시다. 확인을 해볼게요. 아, 미안해요. 저는 이 문제가 생긴 이유가 파일 저장을 안 했어요. 안에 내용이 없어서 그래요. 혹시 본인이 작성한 소스 파일이 저장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저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별 문제 없으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떠요. 그러면 myapp.exe라는 파일이 생겨요. 만약에 작성 과정에서 내가 소스 코드에 뭔가 오타가 나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은 컴파일 명령을 내렸을 때 이런 식으로 뭔가 드르륵 하고 뭔가 메시지가 떠요. 뭔가 메시지가 나온다라는 거는 지금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문제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컴파일이 제대로 됐다면 생성된 파일 이름을 입력을 합니다. 명령 프롬프트로 실행할 때 exe 확장자는 입력 안 해도 돼요. 이렇게까지만 해도 돼요. 엔터 치면은 나오는데 일단 한글이 깨진다라는 거 염두하세요. 한글을 일부러 넣은 게 한글 깨집니다를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지금. 자, 여기까지 혹시 잘 안 되시는 분 계실까요? 네, 어디 가서 좀 볼게요. 녹화는 잠깐 멈추고. 자, 또 문제 있는 분 계신가요? 오케이. 자, 일단은 제가 여기서 오타 하나를 낼게요. 명령 글자 하나를 지웠어요. 그래서 다시 컴파일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에러 메시지가 나와요. 에러라고 써있죠. 그러면은 이게 first.c의 5번째 줄에 27번째 글자란 뜻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에러의 내용이고요. 자, 프로그래밍 공부하는 방법 첫 번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에러 메시지 보면은 영어네 하고 읽어보지도 않고 넘어간 다음에 소스 코드, 내가 소스 코드 틀렸으니까
이거를 보는데 그때부터 이제 책이나 아니면은 교수님이 제시해준 예제 코드랑 틀린 그림 찾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눈이 빠져라 찾아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자기 오타는 자기 눈에 절대 안 보여. 저도 제 오타는 진짜 심하면 2시간 넘게 찾아요. 틀린 그림 찾기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에러를 만나면은 이 에러를 스크랩을 하세요. 오답 노트 만들란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소스 코드를 이러한 에러 메시지가 발생을 했다. 뭐 스크린샷 같은 거 떠서 보관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코드가 비포 애프터 어디가 문제였고 어떻게 고쳤다.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제가 이 말 하면 평소에는 제가 방특은 원래 방학 때만 열리는 거니까 평소에 이제 6개월짜리 국비반을 수업을 해요. 그때 하면은 개강 때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하는 친구 강제하지는 않아요. 학원이니까 숙제로 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한 반에 하는 친구들이 5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 꾸준히 한 친구들은 4개월 정도 지나면은 격차가 확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해결이 안 되면은 저를 콜하시죠. 그러면 보통 강사님은 가면은 웬만하면은 조금 쳐다보면 바로 답을 알려줘.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내가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렸어. 그러면 그 순간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전 세계 한 100명은 있을 거라고. 실수도 비슷해요. 수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포인트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도 보다 보니까 에러 메시지만 보면은 아 이거 어디가 문제겠구나 라고 대충 예상이 돼요. 자 그러면 요 에러 메시지를 검색을 해볼까요? 자, 뭐 질문하는 애도 있고 이런 식으로 검색이 충분히 되죠. 이런 거를 이제 자기 블로그 같은 거에 정리해서 올리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코딩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게 남들 보라고 이런 기초적인 에러 메시지를 남들한테 자랑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물론 제가 실제로 할 때는 이거보다 좀 더 어마무시한 에러 메시지이지만 저도 이거 나중에 또 발견하면 고생 좀 하겠는데 싶은 것들은 제 블로그에 정리를 해요. 네. 개발자로 취업할 때 꼭 준비해야 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야. 작품이에요. 두 번째는 개발 블로그예요. 본인들이 공부한 히스토리를 정리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 준비하는 애들이 많이 하는 게 1일 1포스팅. 분야를 가리지 않고 그냥 코딩에 관련된 거를 하루에 한 개씩 글을 꾸준히 올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번째가 깃허브예요. 깃허브라는 거는 나중에 학교에서 그 소프트웨어 공학 공부하면 형상관리 시스템이라는 거 배울 거예요. 예, 그때 접하시면 되고요. 깃허브라는 거, 요 3가지가 이제 개발 준비할 때 진짜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사실 개발자는 자기소개서 그렇게 열심히 안 봐요, 여러분. 다들 공돌이잖아. 문장력 별로 안 좋아, 어차피. 근데 자기소개서에 이거 주소 주면 이건 꼭 봐요.
왜냐하면 여기 들어가면 이 사람이 공부했던 히스토리가 다 들어있거든.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안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아예 권하지도 않아요. 실제로 제 블로그예요. 저도 제가 공부했던 것들 이렇게 정리해서 다 올려놓습니다. 최근에 했던 게 이건데 그냥 제 일지 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짜 정리해서 다 올려요. 스크린샷도 뜨고 되게 열심히 올려요. 왜냐면 이게 내 실력을 보여주는 방법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스크린샷 이거 다 제가 직접 뜬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하루 자기가 공부했던 것 중에 주제를 잡아서 하루에 한 개씩만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게 몇 년 정도 쌓이면은 진짜 어마무시해져요. 실무 프로그래밍의 절반은 구글링이 먹고 간다 그래요. 근데 구글에서 검색하면은 그게 바로 쓸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잘 안 나와요. 왜냐면은 검색되는 것들은 대부분 한 2, 3년 전 거예요. 거의 다. 이미 버전이 업그레이드 돼서 내용은 바뀌었는데 최신 버전 내용들은 잘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구글에서 검색하기 전에 먼저 본인 블로그에서 검색하는 게 먼저예요. 블로그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만들기도 귀찮아요 하면은 요즘은 노션이라고 하나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학교 다니시면서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노션 같은 거에 본인이 공부하는 히스토리를 그냥 꼭 정리해 보세요. 특히 그 대학교 이메일 있으면 노션 유료 옵션을 무료로 평생 쓸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꼭 고려해 보시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에러 메시지 나오면은 까먹지 말고 이거 오답 노트 만들어서 뭐가 문제였는지 꼭 짚고 넘어가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구글 번역기라도 돌리세요. 여기 출력되는 내용이 문장이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요. 계속 보다 보면은 그냥 눈에 익는 단어가 생겨요. 그 계속 본다는 한 4, 5년 정도 보다 보면 그때부터는 번역기 안 돌려도 봐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때 소스 작성 능력은 별로 안 중요해. 왜냐면 그건 구글링하면 어떻게든 나오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는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요즘 초등학생들한테 코딩 가르치는 이유가 논리적 사고력하고 문제 해결력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리포트해 주시는 에러 메시지가 있다면 최대한 그 내용은 같이 공유할 거예요. 에러를 일부러 만들기 힘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나왔었던 것 중에 이제 하나 공유하고 싶은 게 자, 어제 제가 파일 확장자 이야기를 했었죠. 확장자를 왜 설정하라고 했냐면은 지금 파일 확장자가 first.c라고 돼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제가 어저께 윈도우랑 맥은 기본적으로 확장자를 숨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그 확장자 얘기했던 그 옵션을 제가 다시 원래대로 되돌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확장자가 숨겨져 있는 상태야. 다시 새로 만들기에서 텍스트 문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서 hello.c라고 해서 C 언어 소스 코드를 만들었어.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컴퓨터 사자마자 이 행동을 하면은 파일 확장명 보기 옵션이 꺼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확장명을 만든 게 아니라고요. 파일 확장명 옵션을 다시 키면 뒤에 숨겨져 있던 확장자가 다시 나와요.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백날 C 언어라고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메모장 파일에다 텍스트만 계속 쓰고 있는 거야. 파일 확장자 보기 옵션은 그래서 한 겁니다. 얘기하는 것들이 다 왜 수업 안 나가고 이상한 얘기하고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 큰 그림이 있어요.
자, 어쨌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컴파일이라는 걸 해봤어요. 그리고 실행했을 때 영문은 출력이 되는데 한글은 깨진다 까지도 지금 체크를 했고요. 근데 문제는 그럼 앞으로 계속 메모장으로 코딩해야 되나? 이게 더 큰 문제예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옷 하나도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무엇보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코딩이라고 검색하면은 뭔가 겁나 있어 보이는 화려한 화면이 나오는데, 코딩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화면은 겁나 울긋불긋하게 화려한 화면인데 이건 좀 너무 없어 보이잖아. 자,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요, 크게 4가지 활동을 합니다. 자, 프로그래밍 활동의 가장 첫 번째 활동은요, 당연히 코딩이에요.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거죠. 두 번째는 디버깅이에요. 디버그라고도 해요. 이 디버깅이라는 건 뭐냐면 에러를 추적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문제 해결력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사실 코딩은 그냥 구글에서 검색해서 복사 붙여넣기 해도 돼. 근데 디버깅은 본인이 직접 해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해. 실무에서는요. 그리고 디버깅을 할 줄 알게 되면은 나중에 코딩 테스트 문제 같은 거 역추적할 때도 되게 편해요. 이건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요. 자, 세 번째가 컴파일. 네, 한글 컴파일. 이게 사실 컴파일이라고 하는 과정이 그 소스 코드를 검증하는 과정이고요. 그 검증이 완료된 거를, 이거는 검증이 완료된 거를 이제 실행 파일로 변환하는 거를 링크라고 해요. 얘는 파일 변환. 근데 보통 편의상 이 두 가지 용어를 묶어서 컴파일이라고 퉁치는 거거든요, 말할 때. 근데 정식으로는 요 두 가지를 묶어서 빌드라고 불러야 돼요. 원래 정식 명칭은요. 근데 실무 가면은 그냥 컴파일하고 빌드하고 별로 구별 안 하고 얘기해요. 이게 어차피 영어에서 온 거니까 실무 가면은 단어 대충 두리뭉실하게 부르는 경우는 되게 많아요. 마지막으로, 다 만들었으면은 사용자들한테 쓰세요 하고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 그거를 배포라고 해요. 자, 우리 코딩은 지금 메모장으로 했죠. 컴파일러하고 링크는 지금 명령 프롬프트로 했죠.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사용된 프로그램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한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을 각각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데, 요거를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통합해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거를 IDE라고 합니다. 이게 뭐의 영어 약자인지는 저도 까먹었어요. 저도 영어 잘 못해요. 네,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풀어놓은 게 통합 개발 환경이에요. IDE의 가장 그 일반적인 애들, 주로 이제 비주얼 C라든지 비주얼 C++, 그 다음에 비주얼 C# 등등등 마이크로소프트 전용 제품군이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애예요. 요즘은 커뮤니티 에디션이 있어서 무료 버전도 나온 것 같긴 한데, 사실 그거는 별로 실제 실무에 쓰려고 그러면 기능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요. 비주얼 스튜디오는 원래 굉장히 고가의 프로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자바 언어를 할 때 많이 쓰던 게 이클립스. 학교에서 자바 공부해 보셨다면 이클립스를 접하시는 게 이제 대부분의 그 기본 플로우인데,
실무에서는 이클립스 안 써요. 얘가 나온 지도 오래됐고 많이 느리고 버그도 많고 그래서 잘 안 쓰고요. 자바 쪽 계열은 그 인텔리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짝 먹은 지가 몇 년 됐어요. 이 인텔리제이에서 파이썬 기능만 추출해 놓은 프로그램이 파이참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파이참 쓸 바에는 인텔리제이 쓰는 게 낫지. 인텔리제이는 풀 버전, 파이참은 그냥 조금만 떼낸 거, 맛보기 버전. 근데 이 인텔리제이도 가격이 깡패야. 구독형이에요. 1년 구독료가 기본 $600예요. 이것도 무료 버전이 있긴 한데 무료 버전은 또 쓸 수 있는 기능이 몇 개 안 되더라고요. 자, 유료 프로그램인데 그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텔리제이도요 아카데믹 라이센스가 있어서 학교 이메일 주소로 나 학생인데 이거 써보고 싶어요 라고 메일을 보내면 그 메일 작성하는 방법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와요. 1년짜리 무료 라이센스를 발급을 해주고요. 그리고 만료 기간이 되면은 갱신하세요 라고 안내 메일도 와요. 근데 내가 해봤더니 지금 학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안 중요해. 그냥 메일 주소에 ac.kr이 있는지만 봐요. 그래서 $600짜리 그 상용 프로그램 공짜로 쓸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한번 해보시고요. 이런 유료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스위프트, 얘는 엑스코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아이폰 개발용 프로그램인데 아이폰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부르주아 과목이에요. 일단 맥북에서밖에 개발이 안 돼요. 아이폰 개발은 윈도우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단 맥북 질러야 되니까 한 450 질러야 되고, 그 다음에 테스트 해야 되니까 아이폰도 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폰 공부는 기본으로 650 지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 개발은 학원도 없어. 그래서 얘는 그냥 논외로 칩시다. 자, 대부분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쓰는 소프트웨어들은 진짜 좋은 애들은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요. 근데 이거 말고 무료로 쓸 수 있는 IDE들은 얘네처럼 기능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냥 코딩 자체에 타이핑하는 거에 좀 집중한 애들이 있어요. 그 무료 IDE 버전의 시족격이라고 해야 되나? 물론 그 이전에도 있긴 했지만 서브라임 텍스트라고 하는 애예요. 실행하면 되게 없어 보이게 생겼어요. 자, 이쯤에서 좀 쉬어주긴 해야 되는데 요거 하던 얘기만 마무리하고 싶시다. 서브라임 텍스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서브라임 텍스트거든요. 왼쪽에 폴더 있고 그냥 컬러풀한 메모장. 그냥 요게 다예요. 얘가 프로그램 뭔가 클릭할 것도 없어 보이죠, 위에. 얘가 왜 이렇게 없어 보이냐면은 요즘 개발자용 프로그램들의 그 트렌드가 여기 아이콘으로 뭔가 클릭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명령어를 입력해서 기능을 호출해요. 다 명령어 입력하는 창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요즘 트렌드야. 명령어들을 또 외워야 되는 부담이 있죠. 근데 어쨌건 이 프로그램이 나름 대박을 쳤어요. 근데 얘가 보기에는 이래 보여도 한 명이 그냥 취미생활로 혼자 만드는 거예요. $5인가 기부금 받아가면서 그냥 혼자 만드는 거야, 한 명이. 가끔 이제 인터넷 세상에 혼자 뭔가 프로그램 만들어서 배포하는 정신 나간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중에 가장 전설적인 애가 되잖아요. 그 대학교 때 혼자 미쳐서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대학생 한 명이 혼자 만들어서 공짜로 인터넷에 뿌렸는데 그게 지금 30년째 그 기업형 그 환경에 표준이 되고 있죠. 뭐 그런 애들이 가끔 있어요. 자, 그래서 서브라임이 나온 후에
혼자 만들다 보니까 버전업이 되게 느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따라잡아 보겠다고 다른 아류 프로그램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뭐 예를 들면은 브라켓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었다가 잠깐 없어졌고, 뭐 되게 많아요. 후발주자들이 되게 많은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답지 않게 윈도우와 맥도 같이 지원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전에 나타났었던 모든 그 ID를 다 밀어내고 짱 먹게 된 계기가요. 얘네들의 특징이 자체 기능은 되게 보잘것이 없는데 확장팩을 깔아서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확장팩들에 대한 마켓 플레이스가 있어요. 유료 확장팩은 한 5% 남짓 되고요. 나머지는 다 무료로 퍼져요. 이 확장팩들을 잘 골라서 깔기 시작하면 웬만한 유료 프로그램보다 기능이 더 좋아져. 그리고 현존하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영접한 이후로는 다른 아이디는 굳이 비싼 돈 설마 돈 주고 샀겠어? 어둠의 경우에서 막 이것저것 막 찾을 거 아니에요. 쓰는 방법. 괜히 그런 거에 시간 낭비 안 하고 이걸로 다시 정착을 했어요. 현재 프로그래밍 언어 한 10대 개를 이거 하나로 다 하고 있어요. 실무 가면은 아마 얘만 쓸 거니까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나 이클립스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으로 충분하거든요. 우리는 요거에 익숙해져 보도록 합시다. 저는 이걸로 파이썬도 하고요. 얘로 머신러닝도 돌리고요. 그 다음에 얘로 이제 웹 개발도 하고, 얘로 웹 디자인도 하고, 심지어는 얘로 대학교 레포트도 썼어요. 자, 지금 원래 50분에 쉬어야 되는데 지금 11시라고 치고요. 11시 10분에 이어서 할 테니까 그때까지 잠깐 쉬시고 오세요. 자, 시간 됐으니까 시작합시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프로그램이 하나 나옵니다. 페이지 들어가시면 되고요. 아직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지 마세요. 자, 이렇게 떠요. 사이트 들어오면은 사실 이 버튼 되게 누르고 싶게 생겼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시거나 집에서 이제 개인 컴퓨터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개인 노트북을 쓰시는 분들은 요 버튼을 눌러서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설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설치는 그게 끝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는 여기 학원 컴퓨터가 이제 공용이잖아요. 그래서 학원이라는 장소 특수성 때문에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강의실 보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깔려 있더라고요. 아마 강사 PC에 깔려 있는 거 봐서는 여러분들 컴퓨터에도 깔려 있는 자리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봤더니 이게 이런 게 떠요. 이게 보면 지금 파이썬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이 컴퓨터를 쓰던 누군가가 파이썬용으로 이걸 세팅을 다 해놓고 쓰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C 언어용으로 이거 설정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말고 다른 수업을 듣는 사람이 이제 딱 학원에 오면은 실행했을 때 뭐야 환경 바뀌었네? 그럼 그 사람 또 파이썬 설정으로 또 바꾸겠죠.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 자리를 사용하는 얼굴모를 또 누군가는 이제부터 전쟁이에요.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귀찮아지겠죠.
그래서 공용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다른 사람 환경하고 겹치지 않게 그냥 내 전용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 버튼 옆에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여기 밑에 Other Downloads라고 하는 링크가 있어요. 요걸 클릭하세요. 개인 노트북 쓰시는 분들은 그냥 요거 내려받고 다운받은 거 그냥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세요. 넥스트 넥스트 넥스트만 하면 설치될 거예요. 별거 없어요. 자, 여기서 윈도우용으로 압축 버전을 받으세요. 그 중에 X64, 64비트용 윈도우니까. 그 암이라고 적혀 있는 건요, 이제 암 CPU라고 하는데 태블릿 같은 휴대용 기기에 들어가는 그 프로세서예요. 일반 컴퓨터에서는 암 버전 쓸 일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얘를 이제 클릭하면은 압축 파일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면 이렇게 다운받은 파일이 생기죠. 자, 마우스 클릭해갖고 압축 해제해서 압축 풀세요. 압축 풀게요. 자, 압축이 풀리고 나면 이제 폴더에 파일들이 이제 다글다글하게 생겼을 거예요. 다글다글하게 생겼을 거예요. 폴더 이름이 너무 기니까 폴더 이름은 그냥 적당하게 바꾸시면 돼요. 한글만 쓰지 말고. 저는 그냥 VS 코드까지만 남겨놓고 이름을 바꿀게요. 이제 얘를 컨트롤 X 눌러서 잘라내기 하고요. 일반적으로 복사보다는 이동이 빨라요. 잘라내기 붙여넣기가 더 빨라요. 복사보단. 컨트롤 X 눌러서 잘라내기 하고, 여러분들 개인 폴더 만든 거 있죠? 여기다가 붙여넣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각자의 작업 폴더에 컴파일러, 그 다음에 소스 폴더 하나,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폴더 이렇게 들어있으면은 이제 이 폴더 세팅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압축 해제한 폴더 안에 들어가서 1번
데이터라는 이름의 폴더를 직접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2번 얘를 실행하세요. 이게 실행 파일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동안에 이 녀석에 대한 모든 설정 내용이 윈도우 안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 폴더로 저장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 폴더 안에서 완전히 격리가 돼요. 윈도우에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용, 누군가가 직접 이 폴더에 들어와서 여기를 건드리지 않는 이상 이거는 여러분 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외장하드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외장하드 하나만 들고 다니면 코딩 프로그램이랑 내가 실습한 파일 그냥 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실행해 봅시다. 자, 처음 실행하면은 이제 이렇게 뜹니다. 밑에 뭔가 파도창 뜨면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시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얘한테 확장팩을 설치할 수 있다 그랬죠. 확장팩을 익스텐션이라고 해요. 확장팩을 설치하는 화면이 요 아이콘이에요. 요걸 누르시고요. 여기 리커멘드 추천 닫아도 되고. 자, 일단 여기에 코리안이라고 검색을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가 더 편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안 까셔도 돼요. 검색한 다음에 코리안 랭귀지 팩이라고 되어 있는 거, 얘를 오른쪽에 인스톨 버튼 누르시면 설치가 됩니다. 자, 설치가 끝나고 나면 밑에서 팝업으로 물어봐요. 디스플레이 랭귀지를 코리안으로 바꾸고 재시작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이거 버튼 누르시면은 프로그램이 재가동되면서 한글판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권장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무시하셔도 돼요. 우리는 아직 저 권장에 제시되는 것들을 사용할 만한 짬밥이 안 돼요. 자, 그 다음, 자, C라고 검색하시면요. 네. C, C++, C, C++ 테마, C, C++ 익스텐션 팩, 뭐 이렇게 있는데, 요 익스텐션 팩이라고 하는 게 필수 확장팩 몇 개를 묶어서 모아놓은 애들이에요. 그 밖에 왜 우리 앱스토어에서 뭔가 내가 쓰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 그래서 검색하면은 비슷한 프로그램도 되게 많이 뜨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일반 개인이 올리는 마켓플레이스이기 때문에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 확장팩들이 되게 많아요. 이때 선정 기준은 다운로드 수가 누가 더 많은가를 보시면 돼요. 30.3 밀리언, 이게 제일 많죠. 얘네가 제일 많잖아요. 다른 애들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일단 배포하는 데가 이름 봐서도 딱 믿음이 가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그 듣보잡만 깔지 말자고요. 자, C++ 익스텐션 팩 요거 하나 까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랑 그다음에 C Make Tools라고 하는 애, 요거랑 그다음에 뭐 C++ 테마 그런 것들이 들어 있어요. 네, 요거 세 개를 묶어 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이제 그냥 C의 C++이거든요. 얘가 제공하는 기능을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디버깅, 에러 추적 기술이라고 그랬죠. 디버깅 기술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스 코드 컴파일 후에 실행,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 다음에 아까 봤었던 CMake라고 하는 게 배포할 때 쓰는 거고. 근데 이렇게 하고서 딱 좋다고 썼는데 저도 집에 가서 해보니까 맥에서는 디버깅하고 컴파일까지만 지원하고 실행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소스 코드를 실행하는 또 다른 익스텐션을 찾아서 깔았어요. 근데 걔가 다행히 윈도우랑 맥에서 공통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고, 사실 그 녀석이 지금 얘는 딱 봐도 C 언어 전용이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설치할 거는 지원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게 많아서 저는 다른 언어 할 때도 많이 썼거든요. 코드 러너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얘는 디버깅 능력은 없고 그냥 실행만 시켜줘요. 얘도 설치하세요. 딱 보시면은 이제 지원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게 많죠.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최소한의 기본 설치는 됐고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따라하지 마세요. 보통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제 코딩하세요라고 하면은 꽤 많은 초심자분들이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소스 코드를 이렇게 갖다 넣어서 소스 코드를 바로 열어요. 별 문제 없어 보이잖아, 그쵸? 근데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얘는. 그랬으면은 여기 기본 메뉴가 파일 열기라고 돼 있겠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뿐만 아니라 모든 IDE들은요, 작업을 폴더 단위로 진행합니다. 소스 파일을 직접 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폴더를 어떻게 만들어 놓고 있냐면은 개인 폴더 안에 이제 min GW64 컴파일러 있죠. 그 다음에 소스 있죠. 그리고 VS 코드 있죠. 이렇게 있어야 돼요. 폴더 구성이. 개인 폴더 안에 이렇게 딱 3개 있어야 돼요. 이 폴더 열기 메뉴로요, 이 소스 폴더를 여시면 돼요. 자, 폴더 열기 버튼 누르고 개인 폴더 가서 내 소스를 선택한 다음에 폴더 선택을 하는 거지, 이 안에 들어가서 누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고자 하는 폴더를 선택하고 폴더 선택. 그러면 왼쪽 탐색기라고 하는 영역에 내가 열고 있는 폴더가 이렇게 맞춰져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뭐 물어보면 작성자 신뢰합니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폴더를 다 썼으면 여기 파일 메뉴 밑에 보시면은 폴더 닫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은 다시 아까 전 상태로 돌아가고요. 폴더 닫기. 네, 이렇게 다시 기본 상태로 돌아오죠. 자, 폴더 열 때 요거 폴더 왼쪽에서 폴더 열기 버튼 누르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이제부터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폴더 열어놨을 테니까. 폴더를 여는 두 번째 방법, 파일 메뉴 밑에서 폴더 열기 선택. 요 메뉴나 이 왼쪽에 폴더 열기 버튼이 똑같은 거예요. 자, 폴더를 여는 마지막 방법, 열고자 하는 폴더를 이 화면 중앙 여기 왼쪽에 이쪽 영역 아니에요? 요 왼쪽에 메인 영역에다가 끌어다 놓으세요. 그럼 폴더가 열려요. 여기다 놓으면 안 돼요.
여기다 넣으면 이제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서 좀 다른 개념으로 실행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스 코드를 열어보면은 메모장보다 훨씬 낫잖아. 컬러풀하잖아요. 근데 느낌이 글씨가 조금 작다 싶을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설정들을 추가적으로 좀 해줘야 돼요. 자, 화면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톱니 모양의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얘를 누르시면은 이 안에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영문판이신 분들은 세팅스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중앙에 폰트 사이즈라고 돼 있죠. 따로 저장 버튼 없어요. 저는 집에서 노트북 쓸 때는 16으로 쓰고 데스크탑은 18로 쓰거든요. 적당히 숫자값 바꿔가면서 코드 눈으로 보면서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한테 맞을 것 같은지 본인한테 맞는 값을 찾으세요. 저는 빔 프로젝트로 써야 되니까 좀 크게 잡을게요. (30은) 잡아야 되겠는데. 자, 됐죠? 여기까지 잘 안 되신 분 계신가요?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거는 그냥 재미 요소예요. 굳이 안 해도 공부하는데 1도 지장 없는 거. 자, 다시 한번 이 톱니를 누른 상태에서 테마 메뉴 밑에 색 테마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보시면, 일단은 보세요. 직접 안 해도 되니까. 색 테마를 누르면은 뭔가 고르는 게 나와요. 키보드 방향키 위아래로 돌려가면서 하나씩 바꿔가면 색깔이 조금씩 바뀌어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골라 쓰는 거예요. 아래쪽은 어두운 테마고 위쪽은 밝은 테마. 저는 빔 프로젝트를 써야 되니까 이제 요걸로 맞춰서 쓰겠죠. 근데 다른 테마들 유심히 보면은 딱히 그렇게 뭐 괜찮아 보이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 취향이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테마라고 검색을 하면 테마 몇 종 추천이라고 스크린샷까지 떠가면서 리뷰해 놓은 애들이 엄청 많아요. 심심할 때마다 들어가서 보세요. 그래서 쭉 이렇게 가서 보다가, 그럼 보면 여기 테마 이름이랑 스크린샷이 나오잖아요. 이 드라큘라 오피셜이라고 하는 건 제가 평소에 집에서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애예요. 지금 저는 이걸로 세팅이 돼 있어요. 보다가 색깔 보다가 이거 내 스타일인데 싶은 게 있다. 깃헙 테마라고 돼 있는 거, 오늘은 얘가 괜찮아 보이네요. 자, 어떤 녀석은 설치하면은 딱 한 가지 색깔만 지원하는데 어떤 애는 깔고 나면은 버전을 여러 개가 이렇게 동시에 지원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테마 이름을 익스텐션에서 찾으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를 또 까는 거예요. 그럼 이제 테마를 선택하세요라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테마 메뉴 밑에 색 테마 있죠. 요거 선택하면은 이제 여기에도 등록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아까 제가 설치했던 게 여기 깃헙 얘네들이죠. 이렇게 해서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바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소스 폴더를 제가 지금 윈도우 탐색기로 열고 있는데요. 이것도 그냥 보세요. 여기에 제가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또 하나 만들게요. 두 번째 폴더 안에 들어가서 폴더를 하나 또 만들게요. 자, 이렇게 이제 제가 막 폴더도 만들고, 그 다음에 파일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탐색기를 봤을 때 실시간으로 같이 바뀌어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자체에서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 누르면 화면 확대 축소가 돼요. 근데 아마 이 기능은 별로 쓸 일 없을 거예요.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가 보통 확대 축소인 경우가 많아요. 웹브라우저도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가 확대 축소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폴더 아이콘이 좀 알아보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물론 그건 개인차가 좀 있지만, 이 탐색기에 나오는 요 아이콘들도 테마 설정이 가능해요. 자, 다시 익스텐션 들어가서 아이콘이라고 검색하시면 이제 아이콘들 테마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고 본인 취향에 맞는 거 선택하셔서 까시면 돼요. 저는 얘가 다른 애들보다 압도적으로 밀리언하고 K니까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아서 얘를 깔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파일 아이콘 선택이라고 나오는데, 선택하면은 여기 아이콘들이 바뀌어요. 파일 아이콘 변경하는 거는 요 메뉴예요. 여기 지금 톱니 버튼 눌러서 테마 밑에 보시면 이 색 테마라고 되어 있죠. 요게 아까 그 전체 색상 바꾸는 거고, 지금 한 거는 이 파일 아이콘 테마라고 하는 요 기능이에요. 제품 아이콘 테마는 안 건드리셔도 돼요. 자, 아까 제가 윈도우 폴더 창에서 폴더도 만들고 파일도 만들고 그랬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자체적으로 폴더를 마우스 우클릭했다 그러면은 새 파일, 자, 요걸 선택하면 폴더를 선택한 상태에서 새 파일을 만들면은 새로운 파일을 이 폴더 안에다가 만들겠다는 소리예요. 폴더 안에다가. 그 다음에 이름 바꾸기, 삭제 기능들 다 있어요. 폴더를 이동하고 싶으면 여기서 끌어다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으시면 위치가 바뀌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끌어다 놓으면은 바뀔 수 있고, 탐색기에서 빈 곳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은 이 소스 폴더 자체에다가 뭔가 파일이나 폴더를 만들겠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작업이 여러분들 윈도우 폴더 창에서 하는 작업이랑 똑같은 거니까 구별하지 마세요. 자, 쓰잘데기 없는 거 만들어 놓은 건 지울게요. 이제 선택하고 쉬프트 마우스 우클릭해서 삭제. 휴지통으로 들어간대요. 앞으로 이 메시지 표시하지 말라고 체크하고 휴지통 이동시킬게요. 지워졌죠? 자, 이제 아까 작성했었던 거 일단 딱 봐도 컬러풀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요. 자, 디버깅 하는 방법은 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일단 코드 실행부터 합시다. Alt, Ctrl, N. 그럼 이렇게 출력 결과가 나올 거예요.
혹은 소스 파일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은 런 코드란 메뉴가 있어요. 이것도 코드 실행하는 방법 두 번째예요. 그럼 밑에 실행 결과가 또 쌓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실행할 때마다 결과가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이게 조금 나중에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소스를 이렇게 바꿨죠. 그 다음에 실행해 볼게요. 자, 밑에 실행 결과가 생겼는데 보면은 반영이 안 됐죠. 이거 안 나왔잖아요. 이거 왜 안 나왔을까? 저장을 안 했어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여기 소스 파일 열렸을 때 여기 상단에 까만 점이 나와 있다는 거는 저장이 아직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백날 실행해봐야 이게 지금 저장이 안 됐으니까 얘는 현재 저장되어 있는 내용으로 컴파일을 할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설정 메뉴 여세요. 자, 요거는 지금 같이 하세요. 자, 코드 러너라고 검색하시면 런 코드 콘피그레이션이라는 항목으로 필터링이 돼요. 여기 검색어를 입력하면은 왼쪽 메뉴들을 필터링을 해줘요. 여기서 일단 클리어 프리비우스 아웃풋 이거 체크하시고요. 그러면 실행할 때마다 이전 실행 내역을 지우는 거겠죠? 사실 요거는 별로 그렇게 지금 우리한테 효용성은 없는데, 자, 스크롤 또 조금 내리다 보면 왜냐면은 우리는 코드 러너가 명령 프롬프트를 간접적으로 호출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은 그 명령 프롬프트를 간접적으로 호출해야 나중에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한 값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크롤 조금 내리다 보면 스크롤 거의 밑에까지 다 내려갔어요. 스크롤 보시면 러닝 터미널 요거 체크하시면은 이제 Alt 컨트롤 N을 눌렀을 때 우리가 명령 프롬프트 아까 gcc-o 이거 입력했던 거 있죠. 그거 얘가 자동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Save all files before run 실행하기 전에 파일 자동 저장. 아까 제가 저장 안 해갖고 반영 안 됐잖아요. 그 실수 은근히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Save file before run 얘는 모든 파일 저장, 얘는 현재 파일 저장. 요거 3개까지 추가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그 밖에 다른 거는 뭐 할 거 없어요. 자, 근데 아까 우리 명령 프롬프트에서 컴파일해서 실행했을 때 한글 깨졌던 거 기억하세요? 지금 이제 Alt 컨트롤 N을 누르면은 얘가 명령 프롬프트를 간접 호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글 깨지는 현상이 다시 재현이 돼요. 요건 조금 이따 해결하기로 하고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실행되는 화면 여기가 터미널 여기를 맞추면은 요 터미널이 얘거든요. 얘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안으로 인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경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앞에 PS라는 말 있죠. 얘는 없죠. 요 차이가 지금 있죠. 이 PS 붙은 애가 뭐냐면은
지금 얘예요. 자, 아까 우리가 썼던 거는 CMD고요. 지금 얘는 윈도우즈 파워쉘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저는 윈도우 11이라서 둘 다 화면이 이런데 만약에 윈도우 10을 쓰신다면 파워쉘은 화면이 좀 이렇게 펄해요. 윈도우라는 애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MS-DOS라는 애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윈도우스로 발전을 했죠. 그러면서 이 윈도우즈 안에 도스라는 애가 명령 프롬프트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이식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라는 장비를 만약에 컴퓨터라는 기계를 처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는 아마 윈도우부터였을 거예요. 윈도우가 세상에 등장하기 전부터 있던 환경이에요. 되게 오래됐겠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얘를 거의 30년 가까이 업데이트를 한 번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니까 이건 너무 오래돼서 못 쓰겠어 해서 파워쉘이라는 애를 새롭게 만들어서 출시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윈도우 8부터인가 이게 기본 탑재가 돼 있었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넘어오면서 명령어 체계가 좀 애매하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명령 프롬프트라는 프로그램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30년 만에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해서 업그레이드된 결과물의 모양이 이거예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된 애들은 모양이 좀 이래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된다고 뉴스까지 떴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프로그램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많이 넣어서 윈도우 11 버전에는 요거 누르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명령 프롬프트를 한꺼번에 탭으로 실행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 중에 가장 근본은 이거야. 파워쉘은 별로 안 좋아요, 진짜.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기본으로 얘를 지금 연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결을 이걸로 바꿀 거예요. 인지했죠? 자, 이제 따라하세요. 요 터미널이란 게 열려있는 상태에서 오후반들 보니까 여기서 설명 놓치고 안 한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 안 하면은 실행 결과 계속 달라요. 지금 엎드려서 이거 안 따라와도 내 책임 아님. 자, 플러스 아이콘 옆에 요 아랫방향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기본 프로필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시고요. 그럼 선택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커맨드 프롬프트를 선택하고 엔터를 치세요. 자, 그럼 열려있는 이 터미널은 이제 요 휴지통 눌러서 닫으시면 되고요. 다시 Alt Ctrl N을 눌러서 실행하면 앞에 PS라고 붙어 있는 게 없을 거예요. 명령 프롬프트로 실행된 거예요. 여기서 실행되는 걸 보면은 아까 제가 폴더를 이동하기 위해서 cd라는 명령을 쳐야 된다라고 했죠. 얘가 cd 명령 입력하고 and gcc 요 파일을 이렇게 아웃풋을 만들어라. 옵션 순서는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렸던 명령어를 단축어로 대신해 주는 애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글 깨지는 거랑 이 코드가 어떤 내용인지만 봅시다.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스타일이 어떤지 이제 한번 내일부터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지 체험을 하실 텐데 따라치지 마세요.
못 따라올 거예요. 자, 요 첫 번째 라인 설명. 대부분의 C책을 보면은 얘가 뭐라고 돼 있냐면 그 표준 입출력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참조한다라고 설명을 해요. 거의 모든 C책이 그렇게 설명해요. 그럼 이제 여기서 표준 입출력,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이게 뭔데? 도서관? 우리가 쓰는 일반 영단어랑 프로그래밍에서 쓰이는 영단어 의미가 달라요. 많이 달라요. 입력이에요. 인풋. 출력이에요. 아웃풋. 컴퓨터에다가 입력할 수 있는 기계, 키보드, 마우스, 그 다음에 마이크, 스캐너 등등. 출력하는 기계, 프린터, 스피커, 모니터 등등. 이 중에서 컴퓨터를 다룰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입력 장치랑 출력 장치 하나씩만 골라보세요. 꽤 많은 분들이 일단 키보드 그리고 모니터를 고를 거예요. 표준 키보드랑 키보드랑 모니터를 제어하는 기능이에요. 라이브러리는 뭐냐?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들 있죠. 여기 지금 프린트 F라고 하는 명령어를 하나 쓴 거예요. 명령어들의 모음을 보통 모듈이라고 불러요. 파이썬 공부하신 분들은 모듈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이거는 야매고, 명령어들의 모음을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준 입출력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라고 한다는 거는 키보드로 입력받고 모니터로 출력하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명령어들의 모음을 참조한다. 빌려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include라고 표현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소스 코드에 작성하는 필기가 있어요. 주성문이라고 해요. 종류가 두 가지인데 슬래시 2개짜리. 이거는 한 줄만 작성해요. 여러 줄 작성하려면 라인마다 슬래시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 줄짜리 슬래시 별로 열고요. 별 슬래시로 닫아요. 그러면 요 사이는 내가 엔터키를 치건 뭐라건 다 필기로 인식해요. 예를 들면 이래요. 아무 데나 넣어도 돼요. 분량에 제한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 주성문이라고 하는 건 컴파일 시에 제외되기 때문에 실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스 코드 안에 내가 어떤 내용을 필기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드를 설명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주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요거 설명했죠? 자,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명령어들의 묶음이고요. stdio.h는 표준 입출력,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내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거 include라고요. 코드고요. 모든 C 언어 소스 코드는 이 명령이 반드시 상단에 명시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거는 여기예요. 여기랑 여기. 프로그램 코드는 블록 단위로 구성이 되는데 블록을 이 중괄호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정도만 설명을 하면 int main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점점점, 이걸 메인 함수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프로그램의 시작점이 되는 영역을 정의하는 블록이에요. 절차 지향이라고 그랬죠. 얘는 그래서 시작점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파이썬 코딩 하신 분들은 이런 거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파이썬은 메인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반드시 C 언어는 메인이라고 이름부터 int 메인이라고 만들어진 이 블록 안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안에 우리가 작성하는 명령어들이 들어가는데 괄호 안의 내용을 터미널에 출력하는 명령어가 printf예요. 여기서 역/n은 줄바꿈 문자예요. 엔터키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책 보면은 계행 문자라고 한자로 써놨을 거예요. 좀 열받게. 외국에서 그냥 뉴라인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블록 안에 모든 명령은 세미콜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으로 명령이 종료됨을 명시해야 합니다. 세미콜론이 명시된 상태에서 소스 코드의 줄바꿈, 들여쓰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뻐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엔터키 백날 열심히 치는 거는 그냥 내가 소스 코드 봤을 때 알아보기 편하자고 하는 거지, 이거 죄다 한 줄로 짜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세미콜론 단위로 명령어 하나를 인지하기 때문에. 꼭 첫 번째 코드 하는 날은 11시 꽉 채워서 12시 꽉 채워서 끝내더라. 자, 마지막 구문은요, 프로그램 종료. 프로그램 종료를 리턴이라고 표현해요. 리턴을 의미하는 거고요. 0이 명시된 경우 정상 종료를 뜻해요. 그 밖의 숫자는 상황별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할 때 회원 가입에 실패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입 안 되는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개발자가 직접 정의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에러 상황을 굳이 정의 안 해도 되니까 여기는 그냥 무조건 return 0이라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C 언어 책 보신 분들은 아마 첫 번째 소스 요만큼만 나올 거예요. 근데 한글이 깨지죠. 자, 이제 플러스 알파. 자, 지금부터 코드는 윈도우 전용입니다. 맥 쓰시는 분들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라이브러리 자체가 windows.h예요. 윈도우에 밖에 없어요. 자, 윈도우 전용 코드고요. 한글 처리 기능이 포함된 윈도우 전용 라이브러리를 참조합니다. 그리고 한글 입출력을 허용하기 위해서 메인 함수 첫 줄에 set console output cp라는 명령을 칩니다. 그냥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요거는 그냥 무조건 받고 간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다시 실행하면, 자, 이랬던 애가 요렇게 바뀌었어요. 한글이 안 깨지죠, 이제. 자, 이제 정상적으로 출력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요렇게 해놓고 내일부터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자, 요 익스텐션 안 깔으셔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진행할 예제 소스는 미리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수업 때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가면서 단계별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배포할 때는 이거를 이렇게 이미지로 떠서 혹시 아직 그 오픈 채팅 단톡방 참여 안 돼 있으신 분 계신가요? 내일 오시면 웬만하시면은 그 오픈 채팅, 아니, 카톡을 PC에다 설치를 좀 해놓으세요. 이게 봤더니 몇몇 분들이 이거를 핸드폰으로 열어놓고 보시는데 아마 보기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 이미지를 제가 이렇게 단톡방에 올려드릴 거고요. 그럼 이제 별도의 실습 시간을 할애해 드리면은 이걸 보시고서 각자 실습 시간에 이제 연습을 하시면 돼요.
평균적으로 소스 코드 파일 하나당 1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하는데 조금 능숙하신 분들은 시간이 조금 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습해 보시고 한번 다시 읽어 보시면 되고요. 혹시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거 카톡에 있으니까 며칠 동안 계속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부족한 시간은 조금 개인 시간을 할애하세요. 이렇게 하면 수업 시간에 내가 그 앞에 나오는 코드를 다 완성을 못해도 얼마든지 따라오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은 그 예제 내용을 놓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일단은 내용 놓칠 일이 거의 없다는 거. 단점은 수업 시간에 제가 코드를 타이핑을 안 하잖아요. 직접적으로. 그 시간이 다 빠지잖아요. 그렇죠? 아마 못 느낄 텐데 생각보다 진도가 빠를 겁니다. 생각보다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코딩 수업보다 진도가 빠를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빠르다라는 거를 못 느꼈다면은 본인이 이해력이 좋거나 아니면 저한테 낚인 거예요. 여러분들 낚으려고 연구한 거니까 제발 낚여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각자 완성해서 내일 가져오시면 되고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소스 코드 내용 살펴볼게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